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벌써 1월이 다가고 2월이 왔습니다. 이재명도 곧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요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본분을 망각한 채 요것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무엇인지 제가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사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작자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도덕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형수 욕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형수한테 욕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후보 사퇴하고 나올 수도 없죠. 그런데 이재명은 뻔뻔하게 오히려 그 욕설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 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수한테 어떻게 모질게 했습니까? 게다가 아들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마저도 뭐 불법 도박이니 그리고 뭐 성매매니 해가지고 그 댓글을 남겼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또 정부 문제, 그러니까 여배우 문제와의 스캔들, 이런 불륜 사건, 그 여배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후보직을 유지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에 형사재판,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죠. 대장동 비리, 위례신도시, 위증사건, 법과 유형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야? 이재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도 그걸 알았을까요? 이재명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밤잠 설치고 지금 뭔가에 시달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상 국가에서 정상 대통령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할 줄 아는 거 뭡니까? 바로 포퓰리즘이죠.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돼. 성남시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시장 때 생리대 무상으로 보급해가지고 재미 좀 봤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니까 느닷없이 생리대 반값으로 공급해라. 질은 낮아도 된다. 완전히 배급사회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되죠. 자, 포퓰리즘 또 있습니다. 뭡니까? 지역화폐입니다. 도대체 지역화폐와 이재명은 무슨 관계길래 지역화폐, 아니 온누리 상품권,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 다른 회사를 통한 지역화폐를 굳이 만들어서 왜 발행을 하느냐? 이번 설에는 발행을 안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설에도 지역화폐를 무려 4조나 푼다고 합니다. 4조. 누구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4조가요? 4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4조를 또 지역화폐로 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역화폐 누가 받습니까? 그 카드 회사의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회사, 또 코나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지역화폐를 무려 1월에서 2월 단 2달간에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39조, 40조를 푼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확 오르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돈이 많이 도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코스피 5천이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잘 된다는데 돈은 도대체 왜 푸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라가지만 경제는 역성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물가는 올라가고 삶은 퍽퍽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재명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내려면 단합해서 하나가 돼서 이재명과 정부를 공격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내부 총질하는 YS계 김영삼이 사실은 야당 아니었습니까? 만년 야당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합당하자고 하니까 얼른 뛰어들어서 여당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김영삼계, 김무성을 비롯해서 유승민, 이해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쭉 이어지는 이 한동훈계까지 다 내부 총질자,
다 정리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합의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상공인한테 39조 40조를 풀고 지역화폐 4조를 풀면 오히려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반짝 좋다. 그때는 반짝 좋은데 그 다음에 더 꽁꽁 얼어붙는다. 왜요? 그랬더니 이 지역 화폐를 주면 공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돈을 쓰니까 먹거리도 많이 드시지만 그 다음에 자기 돈을 쓰려고 할 때는 돈이 아까워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차라리 돈을 안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상인분들이 하십니다. 상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돈이나 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정책이요? 완전히 폭망했죠. 처음에는 김민석의 그 국무총리 청문회를 덕기해서 부동산 대책을 막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김현지 덕기해서 부동산 정책 막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책이라고 발표된 것이 당장 내일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할지도 몰라 라는 식의 이 아파트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재명이 지난 12월 5일 충남 타운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본인이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나도 대책 없다. 어떡하냐.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걸 어떡하냐. 라고 해놓고는 31일 부동산 정상화를 자신하면서 내가 못할 것 같느냐. 이제 코스피 5천도 달성했는데 개국 정비보다도 훨씬 쉽다. 부동산 정책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이재명 씨. 아니 2달 전에는 집값 대책 없다면서요. 그러더니 이제 가서 대책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 발표하지 왜 지금에 와서 하고 있어요? 당장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망언이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느냐? 이거 그냥 호통 정책학 아니냐? 호텔 경제학에 빗대어서 호통 경제학이냐? 이제 불가능하지가 않다면 빨리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비판 논평을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리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에 또 균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 기사를 2곳에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야당의 일이죠. 반대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미국에서 반대로 하니까 야당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야당이 발판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이 나왔을 때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사와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재명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뭘 했느냐? 진짜 유치원생처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언어 해득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의 말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드리겠어요. 경기지사 시절 계곡정비나 최근에 주가 5천 달성. 이게 불가능했지만 내가 해냈지 않았어?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시킬 거야. 니들은 가만히 있어. 유치원생도 아니고 못 알아먹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왜 이거 트위터 X를 하고 있었죠? 만약에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낮에 일어나서 자, 장차관 참모들 국무회의 모여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만약에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그 다음에 팔면은 양도세 엄청나게 부과할 거야? 이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낮에 정상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국민 여러분을 설득하고 야당을 대화 타협의 장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도와주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국가의 정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죠? 뭐야, 나를 비판해? 이런 유치원생보다 못한 인간들아! 이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하게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더해가지고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낮에 해야 될 얘기를 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 트위터 요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말의 폭력성입니다. 발언 자체가 권력자로서의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유치원생보다 못하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것과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이런 유치원생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을 한 것은 완전히 야당 멸시, 국민 멸시로 읽히는 겁니다. 민주적인 토론의 안전지대를 좁히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유치원생으로 끌어내린 것, 이것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거죠. 유치원생의 비유에서 조롱하면은 이것이 정책 논쟁이 아니라 내용 경쟁이 아니라 바로 인격 폄하로 흘러가면서 분열을 확대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당장에는 개딸들이 환호하겠죠.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정책에 있어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인격 무시, 멸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이 트위터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처럼 얼마나 시장이 민감합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자마자 그 다음부터 시장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이해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이런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신뢰가 있지도 않았지만 유치원생이다라고 비하하고 조롱한 것은 국민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말이 맞는데 왜 이러느냐 하는 독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당을 아이처럼 취급하면서 국정 논쟁을 유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묻는 거죠. 조롱 말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해라. 12월 달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생겼다면 왜 지금 얘기하느냐? 그럼 책임자는 누구냐? 책임자를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지금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아니죠. 사기 탄핵, 문영배 앞에서 한덕수가 위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증거가 다 거짓이었던 그 사기 탄핵 이후에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사전투표는 전부 이재명이 이기고 본투표는 이쪽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재명이 뭔가 잠 못 이루는 거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몽둥이로 2번을 땅땅 때렸죠. 쿠팡과 관련해서 소년보 목사와 관련해서 땅땅 때리고 나니까 이재명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언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향해서요.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 망국적인 투기편을 드느냐 하면서 파이낸셜 뉴스를 공유를 했습니다. 뉴스 하나를 꼭 찍어서 공유를 했다는 건데 이 정책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그것을 투기편이라고 하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쓰지 마라. 그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 언론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언론을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으로 강하게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앞서서 도덕적으로 니들이 뭔데 다주택자만 가지면 투기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니들이 뭔데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투기라고 만들고 그 투기자라고 만든 다음에 내가 이런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언론이 이 투기자들을 갖다가 편을 드느냐? 니네 언론이 나쁜 것이다 하면서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야당이나 국회의원일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전부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다 국민한테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주택자는 투기자야 라고 규정을 짓고 나를 안 따라? 이런 썩은 언론들 라고 하면서 언론까지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고 애초에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없었고 배우자 말고 이 불륜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건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누구에 의해서인지 어떤 방법인지 선거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내몰면서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나한테 내 말에 트집을 잡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론 집필은 못해도 억가는 자중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에 대한 비판을 자중해라. 그러니까 언론 니들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제가 라디오 할 때 제일 웃겼던 게요. 좌파 패널들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YTN 라디오 진행했던 거 다들 아시죠? 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언론을 자유의 죄송합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데 내가 당신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니까 언론을 탄압합니까? 이거야말로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소위 말하는 방미통일법 이거 다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을 자신들이 자기들 이 정권에 맞춰서 움직이기 위해서 방미통일도 다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KBS 사장도 바꾸려고 하는 거고 MBC 박문진 이사장들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가지고 영원히 MBC는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EBS 사장도 자기들 사장 유시춘이가 유시민의 누나 아닙니까? 그런 유시춘이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사장으로 있었어요. 하나도 임명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EBS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김정은 굿즈 막 발행하고 김정은 방송 내보내고 북한 방송 내보내고 이러려고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이 속내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집단의 그 첫 번째였던 이해찬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해찬 이 사망 자리에 가서 민주주의를 헌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국민의힘이 있다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그 이해찬의 죽음이 아무리 죽음으로 우리가 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장으로 치러질 것이냐 사회적인 공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구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게 엄숙해지는 이런 문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노무현이 죽었다고 해서 권양숙이 받은 돈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권양숙 지금 돈 받은 걸로 좀 떵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게 아니라 권양숙도 수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의 딸 아들 다 돈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노무현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순도 마찬가지죠. 죽었으니까 이제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피해자한테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모욕감을 주고 게다가 박원순이 죽었다고 해서 2차 가해까지 하고 이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자,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게 미화되는 이 국민의 감정도 다 묻어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 죽음으로써 이용하는 이 정치적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줘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언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재명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서 이재명이 콕 찍어서 트위터를 했을 때 이때 국민의힘에서는 더 세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론의 자유가 과연 보장이 되느냐 니들이 말해왔던 언론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좌표 찍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재명의 한 막말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부를 여배우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성남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여배우를 이기는 성남시장이 없다 해가지고 이재명의 스캔들을 얘기하시던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고버먼트죠. 예, 그래서 이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시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죠.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습니까? 게다가 지역에 개혁도시인지 혁신도시인지 만든다고 하면서 지역으로 다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아파트값만 올라갔죠. 자, 그리고 문재인 때는 어떻게 됐죠? 문재인도 29번인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기도 다주택자면서 다주택자 때려잡겠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내놨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요. 이명박 윤석열 정부 때는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요.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다 우리가 학습 효과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아니면 이재명이 애초에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누가 팔겠습니까? 팔아봐야 남은 것도 없는데 자식한테 물려주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 한국 경제질서는 개인의 기업과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게 119조 1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에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상은 우리 헌법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하죠? 어디요? 관타나모가 아니고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죠. 북한으로 잘 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가가지고 뭘 막대기로 막던지 밥을 굶던지 이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대한민국과 맞지 않다. 나가야 된다. 관타나모나 아니면은 관타나모 수용소나 아니면은 북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저의 입도 고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월 1일 2월 달이 시작됐는데요. 왠지 모를 더더욱 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이 틈을 파고들어서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는 이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2월은 더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